6월 18일 뉴스 속보 시작합니다. 지금은 오후 2시 50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퇴진시켜야 한다.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정청래가 90도 각도로 머리를 숙이는 유럽 순방을 다녀온 이 이재명을 환영하는 장소에 이 김민석과 정청래가 함께 나가서 머리를 90도 각도로 숙이는 이런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와 이재명의 저 갈등을 바꾸기 위해서 친청, 친석 이런 또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정청래, 이재명 저 갈등은 끝까지 갈 것이다. 당권 경쟁을 놓고 정청래가 이재명 앞에 가서 90도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당원들 보라는 것이죠. 당원들이 볼 때 이재명 정권의 정청래가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지금 정청래의 지지가 더 많이 몰릴 것이다. 정청래를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노린 것이죠. 그걸 이재명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수고했다 말 끝으로 이제 환영식이 끝이 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당권 경쟁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이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보수 재건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 장동혁 지도부 퇴진을 놓고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고위원회의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나경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면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에 맞게 왜곡하려고 한다는 걸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정치인을 유튜브는 지지할 수도 있고 저처럼 지지하지 않고 그 정치인이 잘할 때는 박수를 보내고 못하면 비판을 하는 이런 자세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유로운 곳이죠. 정보의 바다죠. 그런데 제가 어떤 정치인을 잘하든 못하든 지지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려면 왜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필요할 때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윤석열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이 잘할 때는 집권을 했을 때는 박수를 보냅니다. 윤석열이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어게인은 윤석열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계속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왜곡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짜뉴스를 하지 않는 유튜브도 있어야겠다. 송은재TV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까지를 왜곡해야 된다면 이건 이미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는 아주 심하게는 쓰레기 정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민심의 명령은 보수 재건이었고 그 보수 재건의 주인공은 한동훈, 오세훈이었습니다. 한동훈, 오세훈으로 보수 재건에 희망이 모였고 골든크로스, 여론조사 지지율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은 윤어게인이고 계몽령이었지만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초청을 받아서 이 지원 유세를 했죠. 나경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장동혁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쇄신과 변화 어떻게 담을 것인가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장동혁 사퇴 이 부분을 한번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리더십 결정적인 문제는 선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경원은 이 부분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리더십에 문제는 있는데 좀 더 지켜보자. 이게 지금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 다른 대안은 한동훈 아니겠느냐? 이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은데 복당을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복당하기 전에 사과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을 보면서 그 다음 자신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다. 자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메시지를 내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곡이 되면 이제 정치적 자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왜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서지 않도록 평소에 노력해야 하고, 왜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왜곡하지 않는 것이 정직한 정치인이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경원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 게시판 부분에 대해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고 출마를 했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를 거쳤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치,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정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이기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윤어게인, 계몽령, 부정선거 음모론이 가장 큰 문제는,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경원이 윤어게인이었습니다. 언제나 나경원의 정치 행보가 이랬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뭐 윤어게인이면 윤어게인으로 가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인기 등에 힘입어서 확장을 합니다. 소위 중도 확장이 나경원은 좀 유연한 편입니다.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나경원은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지난 부산 북구에서 당선된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죠.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왜곡의 결과가 서울시장도 재선거에 붙이자, 재선거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재선거 주장하는 사람 또 있죠. 장동혁이었죠. 장동혁은 오늘 뭐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계속 최고위원 회의, 뭐 의원총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퇴하랍니다. 장동혁은 이런 왜곡이 가장 사실은 웃기는 겁니다. 장동혁은 지방선거에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서울시장 선거에 지원 유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또 오세훈이 당선이 된 이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하자랍니다. 오세훈을 견제하고 오세훈 당선을 지금 부인하고 싶은 것이죠. 이 나경원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한동훈이 복당을 서두른다. 한동훈은 복당을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의 복당이 장동혁 지도체제 변화에 혹시 걸림돌이 된다면 한동훈은 서두를 것이 없답니다. 단지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동훈의 복당, 뭐 장동혁 퇴진, 이 부분에서 한동훈 복당 이런 이야기가 논쟁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복당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재명과 싸우기 위해서. 이재명과 싸우는 데는 자기가 가장 뛰어난 전략 자산 아니냐.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나경원도 오늘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세훈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어제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소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3,300만 원을 측근을 통해서 줬다라는 혐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오세훈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오세훈이 전혀 몰랐다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오세훈이 알았다면 유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오세훈이 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과 연대해서 보수 재건을 하겠다. 그리고 선거에서 지는 정치, 선거에서 지는 정당은 필요가 없다. 선거에서 이기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세훈, 한동훈처럼 유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뭐 중도로 온다라고 하는 언제나 그렇게 갈팡질팡한 나경원 또 뭐 권영세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장동혁의 문제는 선거에서 지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냥 리더십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바꾸려면 좀 시간을 가지자. 왜냐하면 이 지금 바꾸면 이 한동훈을 막을 수 있겠느냐. 오세훈의 영향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 뭐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한동훈, 오세훈, 김민석이 3강 구도입니다. 이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겁니다. 장동혁도 마찬가지죠. 장동혁이 뭐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건강은 잘 추스러야 할 겁니다. 힘이 들 겁니다.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초한 일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 사람은 잘 논평을 하지 않는데 이 논평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쪽의 일부 주장 생각이기도 하고 또 논평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는 박지원과 홍준표는 정말 버려야 될 우리 정치의 쓰레기라고 쓰레기 행태라고 봅니다. 사람이 쓰레기라는 건 아닙니다. 정치 행태가 쓰레기라는 겁니다. 홍준표가 이제 장동혁 물러나라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오늘 SNS를 통해서 또 뭐 빈대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뭐 장동혁과 친하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1.5선 당대표가 못마땅해서 지금 1.5선 당대표를 무시해서 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동혁을 흔드는 것이다. 지금 장동혁 거취보다는 투표용지 부족 여기에 전면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다. 장동혁을 이렇게 무시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빈대처럼 또 나와서 장동혁을 흔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쓰레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정치 논평이나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홍준표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논평을 합니다. 홍준표는 장동혁에 대해서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장동혁이 건재하기를 바란다. 이 당의 뭐 각종 공격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며칠 지나자 장동혁은 안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장동혁이 정말 무너질 것 같으니까 또 장동혁 비호에 나섰습니다. 홍준표가 장동혁 비호하는 것은 장동혁이 가장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 누구나 사람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읽힙니다.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그런 행태를 해온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이죠. 자기가 저지른 것을 남에게 덮어씌웁니다. 메시지를 내면서. 홍준표 자기가 지금 장동혁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을 무시해서 장동혁을 들이받는다, 흔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지금 가장 미워하는 것이 한동훈이죠. 왜곡합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지금 모두 장동혁을 뭐 흔들고 싶어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거에서 왜 이기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장동혁은 선거에 졌습니다. 선거에 지면 그 뒤에 당을 수습하는 것도 힘듭니다. 선거에서 지면 이미 권위가 추락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됩니다. 또 이재명 정권과의 싸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뭐 빈대에 빗대고 이렇게 합니다. 홍준표는 이재명에게 붙어서 뭐 한 자리를 노리고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안 되니까 자기는 뭐 정치와 선을 그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장난질을 합니다. 쓰레기 행태입니다. 이런 생각들, 나경원과 같은 이런 생각들, 이런 왜곡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의 민심의 명령은 명료합니다. 지지율 결집은 명료합니다. 보수 재건에 희망이 생겼다. 그 보수 재건을 오세훈, 한동훈의 이름으로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다시 보수의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게 될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해체하라는 겁니다. 선관위 해체를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법을 고쳐야 하고 헌법까지 고쳐야 합니다. 저 선관위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노태학이 부인과 함께 3번이나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부인 그 비용까지를 모두 선관위 예산으로 썼습니다.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저 선관위지만 저 선관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국정조사도 하고 있고 특검도 해야 되고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런 순서를 밟아라라고 하는 것이 많은 청년들의 분노에 지금 귀결되고 있는 점이고 국민들의 분노도 귀결되고 있는 점인 것입니다. 한동훈, 오세훈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이걸 부인하고 싶고 이걸 왜곡하고 싶으면 이 현재의 정치 전국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공정한 논평이 안 되는 겁니다. 공정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왜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도 그 압도적으로 장도경 물러나라. 이것도 왜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단다. 있었다. 그래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합니다. 모든 사람이 본 것인데도 왜곡을 합니다. 이 홍준표, 나경원은 이제 정치적인 경직성, 한계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어게인 계몽령에서 나경원이 탈출할 수 있겠느냐. 도무지 움직이지 못했던 이 나경원이 또 슬슬 이제는 이 선거 결과도 왜곡을 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한동훈은 많은 것이 바뀌었고 많은 것을 뚫어냈습니다. 오세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세훈을 많이 비판했고 한동훈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선거 결과 앞에서는 이걸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민심의 명령입니다. 나경원도 이런 점에서 한계에 왔지 않나 이런 부분을 봅니다. 나경원과 홍준표의 메시지를 보면서 오세훈과 한동훈의 메시지가 얼마나 대비되는가. 오세훈의 말은 명료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지는 정치는 의미가 없다. 한동훈의 말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자기가 가장 뛰어난 전략 자산이다. 보수의 전략 자산이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역할을 달라. 자기를 도구로 써달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왜곡하지 않는 메시지를 누가 내고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누가 일관성이 있느냐?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보면 금방 확인되는 부분이다 라고 짚습니다. 6월 18일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